2017년 8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에 있는 어느 고급 주택가에 한 여성이 2층에서 추락했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수사관들은 이것이 단순한 가정 내 사고가 아니란 걸 직감합니다. 현장 조사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치밀하고 냉혹한 음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확보된 감시카메라 영상과 휴대전화 기록으로 인해 용의자의 윤곽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할 존재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We need an ambulance. What's going on there? I don't know. We were late for school, so I'm finding my mom. And I looked out the window because it was open. It's never open. And she fell. Your mom fell? Like 2 stories, yeah. And she fell on concrete. Okay, and you said, all right, okay, this was an accidental fall? Yeah, I'm pretty sure. Is she breathing? I'm gonna check if she's breathing. 9일 일에 신고를 한 14세 아야 알탄타위는 옆에서 같이 엄마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 오빠인 16세 무함마드 알탄타위에게 전화기를 넘겼습니다. 무함마드는 9일 요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어머니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9. 10, 11, 1, 2, 3, 4, 1, 2, 3, 4. You have to pick up the pace. Okay, 2, 3, 4, 1, 2, 3. What happened?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What happened to your mom there? Looks like she fell off the building. How did she fall? I didn't go into the room. I just screamed. I couldn't look. Okay, do you know how she fell or what she was doing? Yeah, she was on the top floor. She was washing or cleaning the windows. 경찰은 저택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아야의 안내를 받아 곧장 내부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무함마드가 어머니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어서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곧바로 나다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 시각 집 안에는 35세의 어머니 나다와 그녀의 세 자녀인 16세 아들 무함마드, 14세 딸 아야, 그리고 12세 막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아야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30분까지 등교 준비를 마치면 어머니가 직접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준비를 마친 아야는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2층을 확인하던 중 열린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And there was like cleaning stuff, and she normally cleans like comes to the house in the morning because she wakes up early. Okay. So I wanted to look out the window, and I thought that like just in case maybe I doubt it's possible, but she was out there, and then I called my brother and we went outside. Okay. So this was around 6:30 this morning, you think? Yeah. Okay. 그리고 아들 무함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did see her this morning. What time? I took a shower around 6 o'clock and I heard her moving in her room maybe 5:50 before I took a shower. You just heard her in her room? Yeah. 아이들의 아버지인 바셀 알탄타위는 가족과는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직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넘게 별거 중이었습니다. 나다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집에 도착한 바셀은 충격과 슬픔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나다는 등을 바닥에 댄 채 반듯하게 누워 있었으며 시신 주변에 피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정황은 단순한 추락사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나다가 추락한 게스트룸의 상태 역시 석연치 않았습니다. 창문 아래에 놓여있던 양동이, 사다리, 청소세제 등은 모두 쓰러지거나 흐트러진 흔적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창문 아래에는 반창고 조각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에 끌려나가며 찢긴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상한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강력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택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측면 파티오를 비추던 한 대의 카메라에서 수사의 방향을 뒤바꿀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비록 카메라 프레임에는 게스트룸 창문이 직접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지만 맞은편 벽에 비친 그림자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5시 53분경 2층 게스트룸 욕실에 불이 켜지고 곧 이어 한 사람의 그림자가 창문을 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방 안에 최소 2사람이 있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 한 인물이 나다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그는 나다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 창틀 위에 앉히고 이어서 그녀를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녀를 떨어뜨린 사람은 창밖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의 그림자도 함께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방의 불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데 수사관들은 이 시점에 사다리가 창문 쪽으로 옮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 결과 나다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였으며 그녀는 창문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나다는 아이들이 그녀를 발견하기 몇 시간 전 훨씬 이른 시각에 이미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시리아 출신의 나다 후라니에는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하던 그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이웃들은 종종 조깅을 하던 그녀의 활기찬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은 오래전부터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에는 이혼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기도 했습니다. 나다는 1999년 의사인 바셀 알탄타워와 결혼해 3자녀를 두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발렌타인데이 격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그녀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리는 폭력 사건이 벌어졌고 이후 나다는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셀은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그에게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나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녀들과의 접촉 역시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커리어 역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바셀은 메디케이드 및 헬스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하루의 징역형과 함께 한화 약 3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연봉 약 4억 원에 달했던 그는 더 이상 의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법원이 명령한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셀은 나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했고 자녀들이 이슬람적 가치관이 아닌 미국식 문화로 길러지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갈등과 불만 속에서 나다가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당연히 바셀을 가장 먼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자발찌로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사건 당일 바셀은 집 근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CCTV 분석 결과 그날 밤 외부에서 집으로 드나든 인물은 아무도 없었고 집 안에는 나다와 3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아야가 911과의 통화를 오빠 무함마드에게 넘기고 경찰을 맞이하기 위해 차도로 뛰어나간 직후 CCTV에는 매우 의심스러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구조요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한 손에 여전히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어머니인 나다의 몸을 마치 가볍게 툭툭 건드리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강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2차례에 걸쳐 압박을 멈추고 그냥 옆에 앉아있던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무함마드는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며 마치 압박을 계속하는 것처럼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야가 경찰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무함마드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무함마드를 용의선상에 올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You and your mom get along well? Yeah, I mean, we're pretty normal. We've been pretty normal for like a while. Like the only time I told you this morning, we kind of had issues, you could say, is at the beginning of like the divorce case, but that's about it. How long has that been going on? Nearly 2 years, like a year and a half now. 무함마드는 처음 오전 진술에서 아침 5시 50분쯤 잠에서 깨서 어머니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고 6시에 샤워를 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6시 30분에 일어났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Get up at 6-ish, Yeah. and you go into the bathroom, you take a shower, Yeah. you're getting ready for school. Yeah. Okay, and then your sister
How she knock on the door? She call you? What happened? I heard her scream. 이때 형사는 무함마드에게 어머니와 함께 창문 근처에 있던 인물이 뒷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뒷마당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무함마드는 순간 당황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형사는 그런 그에게 어머니 청소를 도와주다가 실수로 어머니를 쳐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사다리를 잡고 있다가 놓쳤을 수도 있다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백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형사로부터 카메라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포착됐다는 사실을 들은 무함마드는 곧바로 아야가 자신보다 먼저 일어났다며 그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She's the one who found out like the whole scene. Was she there when it happened? Or were you there when it happened? I don't know if she. I don't want to say anything about my sister, but I just know that she was awake before me. Somebody was there. We know that. It's on video. 형사는 무함마드에게 CCTV에 찍힌 인물은 짧은 머리의 남성이며 그 인물은 당신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함마드는 아침에 엄마가 창문을 청소하려 하자 스프레이병을 건네주었고 이후 방을 나간 사이 엄마가 추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라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무함마드는 자신이 일어났을 때 엄마는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Muhammad, it's alright. Okay. She told me to, just be there so I could help her with the ladder. Hold on it because it was shaking a little bit. So I came over. I mean, I'm holding it. I don't think I'm supposed to look at it the whole time. And then she leans over and she trips and then something got stuck on. So she fell and I didn't know what to do. So I just went to take a shower because I thought I was dreaming or whatever. I wanted something else to happen. 그때 바셀이 들어와 형사와의 대화를 중단시키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함마드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한편 수사관들이 무함마드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보하자 사건 당일 새벽 4시 27분부터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러브라고 저장된 번호와 무려 50통의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한 통은 오전 5시 55분에 러브로부터 걸려온 부재중 전화였고 그 시각은 바로 나다가 창문에서 추락한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러브의 정체는 무함마드의 아버지 바셀로 밝혀졌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무함마드가 어머니와 나눈 대화의 영상, 음성 녹음, 사진들이 다수 저장돼 있었고 이 자료들은 모두 아버지에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부자간의 공유는 수개월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반면 무함마드는 어머니 나다의 연락처를 도그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그녀의 이혼 변호사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바셀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사망하기 한 달 전 어머니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남편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를 알고 있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남편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엿들은 무함마드는 그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달했습니다. 바셀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무함마드는 아버지가 감옥에 갈까봐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약 3주 전 무함마드는 2층 손님방 창문의 사진을 찍어 아버지에게 보냈고 얼마 후 창문 스크린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검색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나다가 숨진 당일 오전 8시 10분경 응급구조대가 현장을 수습하고 있던 시점에 무함마드는 컴퓨터 검색 기록 지우는 법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6세 무함마드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바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기소할 만큼의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무함마드를 가리키는 증거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가족을 잘 아는 지인들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여동생들과 달리 아버지를 닮았고 전통적인 무슬림 성향이 강했습니다. 여동생들은 어머니와 쇼핑을 즐기고 미국 문화에 더 익숙했지만 무함마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 트레이너로 자립적이고 화려한 삶을 살던 어머니의 생활 방식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난 것에도 깊은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가족이 시리아와 이슬람 공동체에서 멀어질 것을 우려했다고 전해집니다. 검찰은 무함마드가
독성 물질이 묻은 천으로 어머니를 먼저 질식시킨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후 시신을 창문 밖으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독성 물질이 사용됐는지 그것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운동을 즐기던 35세 여성이 방어 흔적 없이 사망한 이유와 무함마드의 몸에도 아무런 상처가 없었던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욕실에서 창가까지 끌려갔을 가능성은 CCTV 조명의 변화로 간접 추정될 뿐이며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나다가 교제 중이던 피트니스 강사가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고 집에 출입한 적이 있었던 점을 들어 그가 그럴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도 충분히 침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경찰의 수사 방식에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신문을 진행했으며 무함마드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정보를 주는 척하며 사실상 유도신문을 했다고 비판했고 무함마드 역시 형사들이 분위기를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며 추궁해서 결국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미시간 항소법원은 무함마드가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 대부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일주일간의 짧은 증인 신문을 거친 후 배심원단은 무함마드에게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공판은 팬데믹과 항소 등의 문제로 인해 수년이 지난 뒤인 2022년에야 열렸고 무함마드는 20세가 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는 무죄 주장을 펼치며 때로는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여동생 아야는 더는 참지 못한 듯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래서 엄마를 안 죽였다는 거야 라고 오빠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증언대에 선 그의 아버지 바셀 역시 아내를 잃은 슬픔이나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오로지 아들의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He was a loving, and he's still a loving, caring, supportive human being. He's been convicted, wrongfully convicted, also that impacted me and his sister. 바셀이 발언을 마치자 아야는 분노에 찬 얼굴로 아버지를 향해 거친 욕설을 표부했습니다. 무함마드 알탄타워는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35년이 지난 뒤에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아야는 이미 아버지와 오빠 두 사람 모두와 연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He can die today and I would not go to his funeral. I would throw a party instead. Like, I don't care about him.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대가를 치른 사람은 오직 오빠뿐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은 아야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고 그녀는 아버지 또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